30살의 여자가 5천 정도 현금 들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완전 괜찮죠. 괜찮죠. 빚 없는 게 어디야. 그 레벨로 매기자면 이제 30살에 1억을 모았다. 졸라 독한 거야 진짜. 그리고 한 뭐 5천에서 7천 정도 모았다. 굉장히 열심히 산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부터 한 5천까지는 돈을 모을 의지가 있다. 이 정도. 자취하면서 30에 1억은 안 될걸?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할까 말까예요. 우리 심심한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뭐 연봉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실수령액 250만 원. 250만. 그냥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고 뭐 그냥 평균적인 금액?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을 테니 본인들의 연봉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답 나오겠지. 이게 비슷하게 버시면은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의 가정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자취해서 독립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냥 타이트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차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출퇴근 차비 10만 원 잡자고요. 차비 1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밥값. 점심만 먹는 걸로 치고 저녁은 이제 집에서 먹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밥 한 끼에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한 8,000원? 8,000원? 8,000원. 와, 너무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8,000원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 쳤을 때 48,000원인가 그러면? 응. 192,2천원이잖아. 192,2천원. 그럼 19만 원이라 치자고요. 식비 19만 원. 19만 원. 그 다음에 휴대폰비 뭐 무제한 요금제 썼을 때 핸드폰 할부까지 합치면 10만 원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 그럼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이제 내가 일도 하고 주말에 쉬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사 먹고 용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에 한 만 원 만 원? 정도 잡으면 30만 원. 30만 원? 자, 3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실비보험 젊은 사람들은 안보험까지 합치면은 8만원짜리 정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험 8만원 하겠습니다. 8만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8원 됐네? 8만원. 그럼 78만 원이요. 250만원에서 78만원 빼보십시오. 80만원 빼보시죠. 한 맞나? 달에 170? 170만 원 저축할 수 그러면은 있어. 월 170만원 저축. 그러면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2,04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억 모으려면 5년 걸리네, 딱. 이게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1억 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5년 만에 1억. 근데 이제 월 실수령액이 높아질수록 모으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겠네. 이런 마인드보다는 더 빨리 모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신 분이랑 일단 내가 회사 생활 하니까 뭐 차도 사고 나중에 돈 모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하고 한 32살, 33살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죠. 이 돈을 갖고 시작하는 거와 이 돈이 없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저렇게 살면 빡세겠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쓰려고 돈을 벌고 뭔가 좀 즐겁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저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절대 이 돈을 평생 가도 못 모아요. 그리고 이거를 딱 계산을 딱 해놓고 만약에 내가 별다른 이상이 없고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거나 잘리지 않으면 그냥 5년 뒤에 이 돈이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또 이게 돼요.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돈을 못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돈을 못 모으는 요소는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미혼 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미혼이면은 뭐 여자들은 일단 꾸민비예요. 꾸민비. 쇼핑. 남자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데 술? 술 마시면서 쓰는 돈이 돈도 돈인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봐. 그 시간도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술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허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꾸민비는 이거는 일단은 여자들이니까 꾸민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도 꾸민비가 똑같이 드는 사람은 들고 들죠. 또 술도 여자가 또 술 좋아하는 경우도 똑같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그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실은 둘 다 똑같아. 똑같아. 남자들도 옷 좋아하는 사람 많고 한데 여자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조금 중저가의 화장품 사던 것들도 이제 내가 머리가 좀 컸으니까 백화점을 가요. 립스틱 하나만 사도 뭐 3, 4만 원? 비싼 건 5, 6만 원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속눈썹 붙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일 아트 바꾸고 이것만 해도 한 3, 40만 원 그냥 날라가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옷 사는 거, 유행하는 옷을 사서 그 계절 딱 입으면 내년 되면 못 입어요. 다 버려요. 차라리 비싼 돈 주고 좋은 옷을 사서 한 10년을 입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나가죠. 그런 돈들이 거기서. 한 5년 뒤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속눈썹, 뭐 네일 아트, 쇼핑이 이제 다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자들은 또 그것도 중요해요. 주변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이런 뭐 로라 메르시에 막 이런 걸 누가 하나 샀어. 근데 나는 에뛰드하우스를 써. 근데 야 뭐야 28, 9 정도 나이가 먹어가지고는 무슨 에뛰드하우스를 사. 그거 고딩들이 쓰는 거잖아. 뭐 이렇게 친구들이 막 바람을 넣는다. 친구들이 뽐뿌질하는 거네. 그죠? 친구들이 뽐뿌질하고 뭐 좀 괜찮은 막 브랜드 누가 하나 입고 왔어. 그러면 내가 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좀 따라하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맞아. 그 다음에 또 미혼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확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제가 적어놓은 거를 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은 차가 없으면 일하러 가기 힘든데요. 그런 분들은 사야겠지. 근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를 사면 안 되는 거야 사실. 3년 할부로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년 동안 3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이야기예요.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3천만 원을 지출하게 생긴 거야. 굉장히 아까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차를 산 사람이랑 안 산 사람이랑 나중에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3천만 원 차 사면 나중에 중고로 팔면 1,500만 원 받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손해인 거지. 자, 뭐 미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유로 돈을 못 모으겠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30대 초중반까지 아마 돈이 없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돈이 없을 거야. 자, 그러면 기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생겨서 자녀가 생겼는데 육아 때문에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명만 벌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돈을 모으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자녀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나는 가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집에 저 부부의 벌이를 뻔히 알아. 뻔히 아는데 애기가 뭐 2살, 3살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뭘 알아. 옷이 다 막 폴로야. 얘가 이게 폴로인지 아니하고 그냥 결국에 이걸 입히는 이유는 주변의 다른 엄마들의 애기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면 애가 쉴 시간이 없어요. 매일 선생님이 와.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그리고 애기한테 뭐 폴로 입히고 뭐 유모차 최신형 진짜 비싼 거 그런 거 사고 그 월급 250 버는데 300 버는데 100만 원짜리 유모차 사고 막 이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폴로가 뭐 왜 잘못돼? 폴로 잘못되지 않았어. 100만 원짜리 유모차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 저거를 남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수준에 안 맞는 지출을 한다? 근데 저걸로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긁었어. 폴로를 긁었어. 유모차 긁었어. 자, 이제 다음 달에 또 쎄 빠지게 이제 월급 벌어가지고 그 할부 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벌어서 그 할부 계속 내야 돼요. 할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메비우스 D. 그게 계속 매달 나가니까 계속 일해야 돼요. 맞아요. 이 카드 할부값 때문에 일을 합니다. 난 리볼빙이란 말을 나 31살 때 처음 들어봤어요. 리볼빙이 그 남아있는 할부를 또 할부로 쪼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무한 할부야. 리볼빙을 하면서 그럼 또 리볼빙으로 일단 한번 틀어 막았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뭐 햇살론 막 이런 이제 3금융, 4금융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식을 낳고 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은 이제 답이 없는 그냥 거죠. 계속 빚지고 사는 거지, 빚지고. 근데 이제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애가 없는데도 돈이 안 모이죠. 왜? 자 그런 사람은 수집을 한다. 취미생활. 이 남자들이 신기하게 결혼하면 갑자기 수집을 하는 취미를 만들더라고.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는 취미생활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규어에 취미가 있다. 피규어도 모으고 좋은 오디오에 꽂혀서 또 오디오 꽂히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 낚시, 뭐 자전거. 또 이러지.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쎄 빠지게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해서 일하고 겨우 이틀 쉬는데 취미생활 이 정도도 하나 못하면 무슨 재미로 나는 사냐. 그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형편이 되면 충분히 저렇게 즐길 수 있지. 근데 내가 저런 거를 즐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그런데도 나중에 뭔가 한 방이 있겠지. 없어요. 근데 한 방이 생길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뭔가 뾰족한 수가 없으면은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1억을 모으려면 한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되고 미혼일 때, 기혼일 때 왜 돈을 못 모으는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막 그래요. 이제 나는 뭐 돈 쓰는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쓰기 때문에 안 모이는 겁니다. 그 사소한 작은 돈들이 그걸 절제해서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절제하기 힘들어. 그게 내가 얼마를 썼는지 이게 약간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그때 느낌은 돈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 이면에는 그래 내가 쓰긴 썼는데 그 두 가지 감정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거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회피하면 안 돼. 그걸 회피하면 그냥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돈 이야기는 있잖아요. 항상 이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제 돈을 모으려면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 거죠. 그 누군가 들었을 때 아니 저런 것도 못해? 뭐하러 돈을 벌어? 쓰려고 버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치. 정답은 사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완전히 내 월급을 그냥 추월해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냥 뭐 아무리 빼빠지게 뭐 이래서 뭐 4,000원 커피값 아끼고 뭐 택시값 10,000원 아끼고 이런다고 인생이 확 바뀌진 않아요. 많이 그쵸. 벌어야 바뀌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걸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너무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지 마라. 때로는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영상 찍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취지는 뭐냐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되 나중에는 돌파구를 찾으셔야 된다. 지금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공무원 욕하냐고. 공무원의 공짜도 꺼낸 적이 없는데 공무원의 기억자도 안 꺼냈는데 저는 공무원이 되신 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 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공무원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많이 보셨죠. 진짜 빡세게 공부해서 공무원 되신 분들이에요. 인생을 거신 분들이야. 저는 그분들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